명품? 필요 없습니다. 중년의 품격을 만드는 세 가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젊을 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 열심히 달렸죠. 하지만 중년이 되면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무엇이 나를 품격 있게 만드는 걸까? 은퇴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을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품격은 비싼 물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물론 그런 것들이 삶을 조금 편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품격은 물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보다 내 삶의 방향과 태도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년의 품격을 만드는 세 가지 습관입니다. 1.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사람. 중년 이후 삶에서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내 삶을 결정하느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회사가 방향을 정합니다. 출근 시간도 업무도 평가도 대부분 조직이 정하죠.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이 전부 내 것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시간이 많아졌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퇴 후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품격 있는 중년들은 다릅니다. 자기 삶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사례 1. 은퇴 후가 더 바쁜 김 선생. 김 선생님은 30년 동안 교사로 일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주변에서는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쉬세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김 선생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퇴직하기 2년 전부터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 지도 봉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아이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벌려고 일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특별한 명품도 없습니다. 비싼 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김 선생님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멋지게 사신다. 왜일까요?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2.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중년 이후 삶에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구조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전화 오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익 때문에 관계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다릅니다. 관계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품격 있는 중년들은 관계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가꾸어 갑니다. 사례 2. 매달 모이는 목요밥상. 청주에 사는 박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몇 년 전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그 후에 시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요밥상. 매달 첫 번째 목요일에 친구 5명이 모여 밥을 먹는 자리입니다. 특별한 식당도 아닙니다. 비싼 코스 요리도 아닙니다. 동네 국밥집, 칼국수집, 때로는 집밥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벌써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들면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비싼 명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년의 품격입니다. 3. 계속 배우는 사람. 중년 이후 삶에서 사람을 가장 젊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 돈? 취미?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움입니다. 배움이 멈추면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늙습니다. 반대로 배우기 시작하면 나이는 숫자가 됩니다. 사례 365세 유튜버 서울에 사는 이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손자에게 영상 편집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요리 유튜브입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30, 5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독자가 7만 명입니다. 사람들이 댓글에 이렇게 씁니다. 어머니 같은 느낌이라 좋아요.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우지 않으면 그게 진짜 늙는 거죠. 명품 가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이 있습니다. 결국 중년의 품격은 어디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사실 답은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년의 품격은 물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1.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 2.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3. 계속 배우며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굳이 명품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삶 자체가 품격이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은퇴는 돈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년의 진짜 품격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년의 품격은 결국 세 가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가꾸는 것, 그리고 계속 배우는 태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삶의 방식이 실제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 이건 단순히 분위기 좋은 이야기나 마음가짐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도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비슷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조건.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 에드워드 DCI와 리처드 라이언은 오랫동안 인간의 동기와 행복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이론이 바로 자기결정이론 셀프-디터머네이션 시리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삶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율성 오토노미, 관계성 RELAT DNESS, 유능감 컴퍼틴스. 흥미롭게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중년의 품격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1. 자율성 내 삶을 내가 결정할 때 사람은 행복하다. 자율성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 이 느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 자율성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출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업무도 지시를 받아야 하고, 평가도 누군가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았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하지? 바로 이때 삶을 설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목표가 있는 사람이 우울증 발생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장기 연구에서는 은퇴 후 자원봉사, 취미활동,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평균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간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2. 관계성 인간은 결국 연결된 존재다. 두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무려 80년 가까이 진행된 연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라고도 불립니다.
연구의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행복을 가장 강하게 결정하는 요소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연구 책임자였던 정신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건강하게 만든다. 실제로 관계가 좋은 사람은 심장병 발생률이 낮고 우울증 위험이 낮고 평균 수명이 더 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중 하나가 바로 사람입니다. 통장 잔고도 중요하지만 전화할 사람이 있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3. 유능감. 계속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세 번째는 유능감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라는 감정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무언가를 배우고 성취할 때 뇌가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뇌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런던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수천 개의 도로를 외워야 합니다. 그 결과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헤마 히포캠퍼스가 일반 사람보다 더 발달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이가 들어서 시작해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느립니다. 요즘 중년 이후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글쓰기, 유튜브, 사진, 그림. 이것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질문 하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이 들고 있을까? 명품은 순간의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 전체의 만족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의미 있는 활동, 따뜻한 관계, 계속되는 배움. 이 세 가지는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중년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투자합니다. 차보다 시간에 투자하고 물건보다 사람에 투자하고 소비보다 성장에 투자합니다. 은퇴는 줄어드는 삶이 아니라 바뀌는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려가는 시간이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은퇴는 인생의 구조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일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사람 중심, 의미 중심의 삶으로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 급격히 늙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 더 젊어 보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삶을 계속 움직이게 하느냐, 멈추게 하느냐. 그래서 중년 이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돈만 준비하는 은퇴가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은퇴.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성, 관계, 성장.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굳이 명품이 없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참 멋지게 나이 드신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원했던 삶일지도 모릅니다.